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숨진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애도를 표하고 폭력적인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소식에 큰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면서 이는 일본과 아베 전 총리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아베 전 총리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면서 최장수 일본 총리였던 아베 전 총리는 미일 동맹과 우호의 옹호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가 공격을 받는 순간에도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면서 폭력적인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총기 폭력은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면서 미국은 이 슬픔의 순간에 일본 편에 서 있으며 아베 전 총리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저녁 아베 전 총리의 유족인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내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이날 나라현 나라시의 한 역 인근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았으며 긴급 후송 중 과다 출혈로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에 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세 장관은 8일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하와이에서 열린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이날 회담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 소식으로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게 시작됐는데 블링컨 장관과 박진 장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opportunity to share with Farmer Takahashi the very deep condolences of the United States on the passing on the assassination of the former Prime Minister Abe. This is shocking. The United States Prime Minister Abe was an extraordinary partner and someone who clearly was a great leader for Japan, the Japanese people, but also so admired as a global leader. The Korean government strongly condemns this shooting incident as violent crime that should not be tolerated under any circumstances. 미 한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 방안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규범에 기초한 질서 유지, 공급망 확보,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세 나라 장관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3국의 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트위터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미한일 3국 협력이 이처럼 요긴한 적이 없었다면서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3국 장관이 북한에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선 한미일이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 정상과 회담한 데 이은 후속으로 국무부는 나토에서 논의한 다양한 사안들을 추진할 것을 지시받았다면서 북한 관련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미국 의회 코리아 스터디 그룹 대표단이 한국의 국방장관과 만나 미한 동맹 발전 방향과 한반도 등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인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과 한국계 영김 공화당 의원 등 대표단은 8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맹이 더욱 굳건히 발전해가고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미국 의회는 미한 동맹에 초당적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룬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의회 차원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하다면서 미국 의회 내 코리아 스터디 그룹이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받은 한국전쟁 참전 노병이 미국 국방부 영웅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95세의 랠프 퍼킷 퇴역대령으로 한국전쟁 중 용맹함과 솔선수범을 실천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95세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랠프 퍼킷 퇴역대령이 미국 국방부 영웅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헌액 행사에서 고령으로 참석하지 못한 퍼킷 퇴역대령에게 인사말을 전하며 그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Colonel Puckett couldn't be with us in person today. I believe that he's watching from home. So good morning, Colonel. So let's think back on a frigid morning in 1950 during the Battle for Hill 205 in the Korean War. First Lieutenant Puckett was commanding the 8th U.S. Army Ranger Company. And he repeatedly put his life at risk running across an open field and courting enemy fire so that his team could spot the Chinese position. 오스틴 장관은 퍼킷 퇴역대령이 당시 수류탄 파편을 맞은 뒤에도 작전을 지휘했으며 또 다른 부상을 당하자 자신을 두고 대피할 것을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등 용맹함과 담대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퍼킷 퇴역대령이 지난해 명예훈장을 받을 당시 훈장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레인저 대원들의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퍼킷 퇴역대령은 국가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미국 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이 군인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무공훈장으로 앞서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 중에 퍼킷 퇴역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영웅의 전당 헌액 행사에 퍼킷 전 대령 대신 참석한 존 락 전 대령은 7일 VOA에 퍼킷 전 대령은 자신이 아는 군인 중 가장 겸손하고 솔선수범을 실천한 참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지휘관이었다는 겁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출신인 퍼킷 퇴역대령은 1943년 사병으로 입대했다가 2년 뒤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했으며 한국전쟁에는 1950년 8월부터 11월까지 참전했습니다. 전쟁 당시 중1로 205 고지에서 전진하다 중공군의 박격포 기습을 받았지만 적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대원들이 적의 위치를 파악해 공격할 수 있도록 고지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또 중공군의 공격으로 수류탄 파편을 맞고도 전투를 지휘하는 등 영웅적인 전공을 세웠고 이후 1967년에 1년간 베트남전에 참전한 뒤 1971년 전역했으며 지난 1992년에는 육군 레인저 부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세계 유수 교육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거나 자매 결연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여러 대학은 VOA에 김일성 종합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북한에 삭제 요청도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들입니다. 모두 김일성대가 자매 결연을 맺은 학교라고 주장하는 곳들입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이란 소개와 함께 연구 주제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설명만 보면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대학들까지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VOA의 취재 결과 유럽의 유수 대학들은 김일성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일성대가 자매 결연을 맺고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힌 프랑스의 동방언어문화대학 국제학생처는 현재 김일성대와 어떤 교류도 하지 않으며 자매대학 관계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한국어 전공 교수 한 명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은퇴했고 2017년 이후로는 김일성대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김일성대 웹사이트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작년부터 북한에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자매대학으로 지목된 슬로바키아의 코멘스키 종합대 측은 1950년대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국가였을 때의 일이라며 이미 70년이나 지났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김일성대는 물론 북한 대학들과 어떤 교류도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유럽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것은 북한 대학과의 교류가 자칫 UN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대와 공동 연구를 했다고 나오는 이탈리아 국제이론물리센터도 그런 이유로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리센터 측은 우리는 UN 산하 기관으로서 대북 제재에 충실히 동참하고 있다며 김일성대와 교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엔 물리학 프로그램에 북한 연구자 몇 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알려지면서 유럽에서는 최근 대학들의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독일 훔볼트대, 체코 카를대,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 등은 이미 지난해 김일성대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개원 23주년을 맞아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 탈북민 출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더 많이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8일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서 열린 개원 23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탈북민은 흔히 먼저 온 통일로 일컬어져 왔다면서 먼저 온 통일을 소중히 가꾸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독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이주민 아버지를 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북한 출신의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도 이날 행사에서 16년 전 하나원을 수료했던 자신이 한국 국회의원이 돼 이 자리에 섰다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은 탈북민이 한국에 처음 도착해 사회적인 교육을 받는 기관으로 지난 1999년 7월 안성에서 개원했으며 2012년에는 남성 전용 제2하나원이 강원도 화천에 개원해 지금까지 약 3만 명의 탈북민이 하나원을 거쳐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